아파트 전셋값이 7개월여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이는 등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구제책을 내놨는데요. 이번 대책의 효과는 어떨지 부동산 시장의 현재와 전망까지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읽기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대우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김대우 박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임대차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58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정부가 아주 역점을 두어서 추진했던 이 임대차 3법이 시행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이 주택 가격은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을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지금 재고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이 통과 후 첫 번째 주에 아파트 전셋값 시세가 나왔는데 뭐 당초 예상한 대로 아파트 전셋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이제 이것은 지난 7개월 내에 최대의 상승폭인데요. 그러나 이것은 주택 임대차 관련 3법이 통과된 바로 직후에 조사한 거기 때문에 예. 그 주택 임대차 3법의 영향이 아직은 덜 반영됐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임대차 3법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려면 2, 3주 후가 그때부터는 이 전셋값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냐. 네. 지금 이런 더 커질 우려도 것이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만 놓고 보면 급등하는 전셋값 그리고 매물 부족 이렇게 세입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인데 매물을 찾아서 이동하고 있어서 지금 경기권의 전셋값도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셋값이 오르는 것보다도 사실 더 큰 문제는 이 전세를 찾고 싶어도 전세 매물이 없는 거예요. 일반 사고 파는 매물은 그런 대로 여유가 있는데 새로 신규로 전세를 내놓는 수요, 이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불편이 조금 야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의 핵심부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또 서울의 중외곽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예. 또 그래도 못 찾으면 서울 외곽인 경기도권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전셋값 이 상승 파문이 도미노처럼 조금씩 번져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그런데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에 0.04% 올랐습니다. 좀 안정세를 찾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효과로 보시나요? 그 전세값에 비해서는 예.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당히 안정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오르긴 올랐습니다만 가파른 상승세가 조금 진정됐다. 자,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임대차 3법과 별도로 이제 부동산 종부세법, 종부세가 최고 6%까지 오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취득세가 12%까지 대폭 오르고 양도세도 오르면서 아파트를 당분간 사려는 수요가 줄어든 게 아닌가. 저것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장세로 보이는데 이것도 한 몇 개, 2, 3주 또는 한두 달 상황을 더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또 7월, 8월이 아파트를 사고 파는 그런 성수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조금 추이를 더 두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전세 얘기로 돌아와서 전세가 월세로의 전환이 빨라질 것이다라는 주장이 야당에서 나왔고 아니다라는 게 정부의 주장이거든요. 각각의 근거는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전세, 이번에 임대차 3법이 전세에 미치는 영향, 그것을 몇 가지 나누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이 새로 도입되면서 이제 앞으로는 4년간 세입자가 원하면 4년간은 중간에 변동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임대인 입장에서 집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한 번 전세를 놓으면 4년 동안 사정 변경을 하지 못하니까 아예 그럴 바에야 전세금을 올리든지 네. 아니면
막연한 금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의 막연한 이런 상태보다는 아예 월세로 받겠다, 현찰을 챙기겠다는 이런 수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번에 임대차 3법과 동시에 통과된 각종 그 세금 인상을 통한 부동산 안정법, 이런 법들이 임대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 경제적 부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당장에 임차인들에게 현찰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통합당의 윤희숙 의원 같은 분은 4년이 지나면 이제 전세 살지는 못할 것이다. 월세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김현미 이제 교통부 장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전세가 월세 전환하는 것은 대세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당장은 못 밟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은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갭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세를 10억을 주고 있다 이러면 그것을 월세로 바꾸려면 그 갭 투자한 전세 원금을 돌려주고 월세를 받아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할 것이다. 뭐 그런 그 서로 간의 이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 임차인이나 임대인 입장에서는 서로 간의 환경이 크게 바뀌었고 그로 인한 지금 혼란은 상당히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의 혼란이 굉장히 크신 것 같고 이게 어쨌든 월세로 바뀔 때 큰 폭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 여당에서는 전월세 전환을 조정에 나섰다라는 소식을 어제 짚어봤잖아요. 근데 네. 지금 실수요자들은 어쨌든 그래도 빚을 내서 지금 집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전월세 전환율을 둘러싸고 또 한 번 입법 전쟁 내지 대통령 시행령 개정 움직임이 지금 감지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정부가 아직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없다라고 못을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몇 %의 요율을 적용하겠냐 이건데 예. 이게 우리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에 딱 %가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따지면은 오히려 전세를 월세로 변동시키게 하는 그런 인센티브, 하여튼 유혹을 느끼게 된단 말이죠. 네. 지금 은행 이자보다는 4%가 더 높기 때문에 바꾸면 되겠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대목에서는요, 현재 지금 그 계약갱신 제도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중간에서 그 전세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크게 대세의 본질하고는 관계없고 다만 이제 환산을 할 때 네. 세금을 매길 때든지 이럴 때에 근거가 되기 때문에 좀 조정해 줄 필요도 있다. 그러나 전월세 전환율을 고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고요. 정부가 기존 임대사업자의 혜택 일부를 환수하는 게 아니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네요. 이 내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많은 지금 시청자님들이 간과했을지도 모르는데요. 왜냐하면 뉴스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임대차 3법하고 또 임대차 관련된 이 세법, 부동산 세법들이 워낙 큰 뉴스였기 때문에 예. 사실 민간 임대주택 사업자에 관한 특별법은 이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건데 그것이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홍보는 잘 안 됐어요. 네. 현재 지금 임대사업자가 약 52만 명이고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물량이 152만 채 정도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임대사업법을 바꾸면서 당장에 지금 내일부터는 이제 받지도 않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것도 이제 해소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현재 임대사업특별법과 세법안 간의 시간 차이가 있어가지고 4년 단기 임대나 8년 장기 임대의 경우에 5년이나 10년을 못 채우게 되면 세금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를 믿고 여기에 가입하고 이런 제도에 동참했는데 중간에 와서 혜택을 없앤 건 소급 입법이 아니냐. 그래서 많은 그 임대인들이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조처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것으로 봐져요. 이런 불만을 일소에 해소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이 임대 체계의 변화 과정에서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불필요한
헌법 위헌 논쟁 이런 것을 막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는다는 점에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 사람들한테 임대 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제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바로 팔아도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겠다. 이래 되면 저 물량이 시중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매매 가격을 좀 하방 압력을 넣을 수도 있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적절한 조처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617, 70, 84 공급 대책 발표까지 거의 매달 관련 대책들이 나오고 있고 핀셋 조정에 나선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 전월세 전환을 조정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서로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시각은 좀 엇갈리는데요. 한쪽에서는 결국은 이 집이 없는 사람, 중산층 또는 그 이하의 집 없는 서민들의 이 주거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이 전향적인 조치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재산권에 대해서 지나치게 간섭을 하는 그런 정부 규제다 이렇게 서로 엇갈리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조처로 전세 가격이 다소 안정이 되고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기 쉬워야 될 텐데 네. 문제는 이게 이제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반응, 특히 적어도 2년에서 4년으로 넘기는 것까지 앞으로 2, 3년 정도는 좀 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이어 발표한 이 공급 대책, 특히 공공 재건축 대책 이런 데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소야 공급이 균형을 이루면서 결국 목적한 바대로 전세를 좀 구하기 쉽고 또 가격도 좀 싸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이 경제 환경이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